우선 5월달 매출만 딱 말씀드리면은 이번 5월달에는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일단은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엄청난 특이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인입니다. 오늘은 제 수강생 분 중에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구매 대행 시작 첫 달 만에 월 매출 1,500만 원을 달성한 수강생분이 있어 어렵게 모셔보았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많은 노하우와 꿀팁들을 얘기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이름 유한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일본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해서 그래도 대표님께 잘 배워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좀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표님께 불러주셔서 나오게 됐는데 한번 이야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변경이? 일본 구매대행 사업을 하기 전에 따로 해본 적은 없었고 3월달부터 이제 대표님께 교육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6월 초니까 한 3개월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본격적으로 좀 해볼 예정인데요. 사업을 시작한 계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20살 때 저 알바하다가 나도 내 사업 해보고 싶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업 쪽으로 이제 학과를 진학하고 좀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용기가 안 나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대표님 유튜브 영상이 딱 우연찮게 떠가지고 네. 요 정도 난이도면은 그래도 처음 내가 시작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뭔가 대학생인 거랑 휴학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랑 상황이 많이 비슷하네요. 네, 제 유튜브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휴학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자퇴를 한 상황이거든요. 저랑 좀 많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나이도 되게 젊으신 대표님이고요. 일본 구매대행으로 첫 사업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가야 할 질문이 뭔가 일본 구매대행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일본 구매대행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느낌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본 구매대행은 구매대행이다 보니까 제가 뭐 재고를 쌓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가 없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문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자본을 들고 먼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온 대로 제가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크게 자본이 끼거나 재고가 남거나 이런 필요가 없다.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이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 이런 뭐 유럽 이런 게 많지만 일본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뭐 중국 제품은 이제 조금 중국산이고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네.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지금 브랜드 제품만 저도 지금 팔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그래도 문제가 많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이제 대표님 말씀에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일본 구매 대행의 장점보다는 더 나아가서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해외 구매 대행은 저희가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의 오픈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실제로 주문이 들어온 이후에 저희가 건 바이 건으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은 리스크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무자본 창업 혹은 소자본 창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구매대행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중국 구매대행과 달리 일본 구매대행은 저희가 90% 최소 90% 이상의 정품 브랜드 제품을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표권, 뭐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되게 좀 안정적으로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고요. 법적 위험으로부터도 좀 거리가 있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초기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전 자본이 많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한 800만 원 정도가 처음에 교육 들을 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교육비나 뭐 프로그램 이제 계약하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하면은 500 없이 해서 한 600만 원 정도로 이제 스토어를 열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다른 분들도 이때 다 같이 시작했지만 좀 운이 좋게도 매출이 빨리 들어온 상태다 보니까 제가 500, 600으로 좀 커버할 수 있는 주문량을 좀 넘어가더라고요. 부모님께 조금 빌리던가 이렇게 잘 조달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소자본을 들고 있는 상태였어서 그래도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용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초반부터 좀 매출이 급격하게 오른 케이스여서 아무리 해외 구매 대행이 무자본 창업, 소자본 창업이더라도 조금의 자본은 필요한 상황이셨는데요.
다행히 조금의 자본이 있으셔서 운영하는 데 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할 질문입니다. 최근 매출 그리고 대략적인 마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제가 4월 중순부터 스토어 열었는데 이제 5월달 매출만 또 말씀드리면은 이번 5월달엔 1,5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월 매출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순수익은 정확히 아직 말씀 없지만 네. 대충 계산해 본 걸로는 제가 이전에 이제 알바를 썼을 때 한 300만 원 좀 벌었었는데 네. 그 정도 월급 정도는 그래도 충당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특이 케이스입니다. 대표님께서 저희 오라인 컨설팅 1기 들으셨죠? 네. 그 교육이 3월 31일 날 끝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4월 중순 정도, 4월 초에 조금 준비하시고 4월 중순부터 스토어를 열어서 5월 첫 달 매출이 1,5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은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엄청난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대단한 게 저희가 구매 대행을 부업이든 전업이든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직장인 월급을 버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부업 하시는 분들도 부업을 하고 나의 본업이 있는데 구매 대행으로 하는 이 부업의 이제 수익이 전업의 수입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거를 내가 전업으로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어느 정도 허들이었던 직장인 월급을 거의 첫 달 만에 벌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상품수랑 혹시 업로드 방식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실까요? 처음에 매출이 주문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제가 가진 자본으로 좀 주문수를 좀 커버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왔었어요. 네. 품수가 1,000개가 넘어갈 때부터 조금 이제 멈췄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한 1,100개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자본이 어떻게 잘 충당돼가지고 다시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네네. 제가 원래는 투플렉스를 이용하다가 네네. 또 동영상을 올리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 생각이 해서 윈들리로 현재는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반자동 방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매출이 너무 많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상품수를 여쭤본 건데 반자동 방식의 상품수 1,000개에 매출 1,500 일단 엄청난 수치이고요. 그리고 업로드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반자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투플렉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로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나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대표님들께서 각자 개인마다 좀 선호하시는 것을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할 바로 소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대표님만의 소싱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네. 큰 막 노하우 같은 게 있진 않아요. 대표님한테 배웠던 대로 이제 뭐 인플루언서들 SNS도 찾아보고 라쿠텐 순위도 보고 다른 스토어들은 뭐 어떤 거 올리나 레퍼런스도 많이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웠던 대로 운영하다가 네. 제가 한 가지 그래도 많이 쓰고 있는 팁을 그래도 공유해드리자면은 네. 신발이나 일본 제품들이 그래도 품절 같은 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네, 그렇게 그렇죠. 상황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다가 라쿠텐, 아마존 말고도 이제 구글에 일본으로 나라를 설정하고 그 제품을 치면은 네. 사이트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재고가 있는 사이트를 어떻게든 찾아서 품절 없이 최대한 상품을 팔아서 그래도 매출을 많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인터뷰 말고도 제가 요한 대표님의 이런 성과를 보고 이거는 분명 남들이 하는 소싱 방법 말고 대표님만의 소싱 방법이 있을 거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성과가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전에도 대표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대표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중점이 뭐냐면 저희는 남들이 못하는 걸 항상 하려고 해야 되는데요. 일본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아마존 라쿠텐에서의 소싱을 일본 구매대행 셀러의 대부분이 여기 아마존 라쿠텐에서만 소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되게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도 대표님은 아시겠지만 강조했던 부분이 아마존 라쿠텐을 넘어서 남들이 못하는 우리만의 시크릿 사이트 소싱을 해야 되고 거기서 더 넘어가서 도매 구매 대행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 원리와 동일하게 이제 구글에서 유한영 대표님께서 그렇게 찾아서 소싱한 방법이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못하는 방법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신까지 질문을 해봤고 2부에는 이제 유한윤 대표님께서 잘 팔리는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2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